예, 11년 만에 성사된 남북 정상회담 판문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두 정상은 오후 회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철호 국방연구원 연구위원,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과 계속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오후 일정부터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두 정상 오전에 100분간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찬 휴식을 가졌고요. 그 뒤로 공동 식수 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4시 반부터 그러니까 식수 행사 끝나고 나서 산책을 했는데 그 산책 시간이 한 30분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도보다리 위에서 두 정상이 장시간 얘기를 나눴습니다. 때로 눕고 때로 진지한 표정으로 얘기를 나눴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두 정상은 오전에 있었던 평화의 집으로 다시 향했습니다. 지금은 단독 정상회담이 열리고 있는 것으로 현재 전해지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는 이 오늘 회담의 성과물이죠. 합의문 서명식이 있고요. 이어서 발표도 있습니다. 두 정상이 어떤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할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자, 두 분께 먼저 오늘 정상회담, 11년 만에 어떤 남북 정상 간의 만남이라는 의미, 또 장소가 판문점이라는 의미, 오늘 쭉 보셨을 텐데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위원님. 우선 그 두 정상이 이 회담의 역사적 상징성을 아주 잘 파악하고 그거에 맞는 행보를 했다, 이렇게 평가됩니다. 상징성의 핵심 포인트는 군사 분계선을 어떤 모습으로 넘고 그것이 전 세계의 관심 속에서 어떻게 조명될 것인가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이어서 일련의 행보에서 나타나는 평화라는 이미지는 유서 얘기를 했던 거고 거기에 역사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또 신호탄이다, 뭐 선물이다 하는 그런 이제부터 시작이다, 출발이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지만 여기서부터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지기를 기대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만들어 나간다라는 그 의지를 강력히 표현했다라는 거 보는데 전반적인 큰 흐름에서 도보다리 뭐 사실 단독 회담 30분 이상이 되는 그까지를 흐르는 부분에서 봤을 때 상당히 그 정교하게 기획된 남북 정상회담이고 이것은 미리 이미 정보당국이나 여러 가지 한미 공조까지 포함해서 사전에 조율된 여기 와서 뭐 사각형 테이블에 앉아서 머리를 맞대고 하는 그런 것보다는 상당한 조율이 이미 됐고 그것을 확인하는 과정이고 거기에 대한 추가적인 거는 사실상 전 세계에게 보여주는 회담인 동시에 핵심은 또 안 알려지는 아주 이중적으로 돼서 저는 상당히 그동안의 준비 기간이 상당히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기획력이라 이런 것은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을 기획했던 그런 여러 가지 감성적 터치까지 더군다나 통역이 필요 없는 이 남북대화의 장점 이것이 크게 작용했고 하늘까지 도와준 날씨도 도와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 이렇게 봅니다. 자, 원장님, 그 오늘 회담이 성공리에 끝날이라는 것 일단 뭐 결과물로 나와봐야겠지만 지금까지 분위기를 봤을 때 여러 가지 뭐 조짐도 있었어요. 그렇죠. 보여주는 부분들 준비 과정에서도 그렇고 오늘 행사에서도 그렇고요.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사실 이제 남북 간에 뭐 이런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바람직하고 진짜 보기도 좋고 느낌도 좋고 진짜 이런 일들이 계속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그 뒤에 자리 잡고 있는 게 핵 문제입니다. 이전에 핵이 없었을 때는 이런 부분을 그대로 즐길 수가 있었지만 핵이라는 게 있고 이 핵을 폐기한다든지 또 뭐 핵 개발도 마찬가지겠습니다. 하는데 너무너무 중요하고 어려운 결정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지난 그 뭐 2000년이든 또는 2007년이든 그때 정상회담과 굉장히 다른 것이 진짜 그 핵이라는 그 핵무기라는 그 진짜 그 누구도 쉽게 어떻게 처리할 수 없는 그런 그 어떤 지뢰를 아는 상태에서 이런 이제 남북 대화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뭐 사실은 현재 뭐 정상회담이든 단독 회담보다는 31분 동안의 그 이제 이 도보다리에서 한 대화에서 좀 이제 그런 핵 문제에 대한 서로의 의견 차이가 의견이 진짜 진솔하게 개진되지 않았을까. 이번에 아마 합의에서는 뭐 구체적인 내용이 못 나오겠지만 그를 통해서 저는 이제 다음에 어떤 그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조금은 그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요.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게 이제 지금까지 있었던 일부의 우려였으니까 오늘 결과물에서 그걸 불식시킬 수 있는 어떤 결과물이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오늘 이제 그 오전에 있었던 두 정상의 어떤 동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파격적인 행보들 그 어떻게 보셨어요? 모두 발언도 물론 인상적이었습니다만은 가장 인상에 남은 건 어떤 거였어요? 지난 7년간의 북한 정권을 확실하게 장악하는 과정에서도 사진과 동영상을 저 정도로 활용을 하고 그 주역으로서 항상 행동해왔던 그런 그 역량이랄까 경험이 돋보였던 거기 때문에 전 세계인의 관심이 생중계되는 군사분계선을 넘는 그 순간 네. 그 순간에서 기지를 발휘해서 뭐 이렇게 양쪽에 왔다 갔다 하는 이 콘크리트 군사분계선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 콘크리트 물이 문제가 아니고 거기야말로 분단과 군사적 대결, 긴장의 가장 상징적인 그 표지거든요. 그런 것을 정상이 결심만 하면 또 국제사회 공조와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은 남북한이 공조하면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장벽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상징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저는 의미 있게 봤습니다. 그건 김정은 위원장이 언제쯤 생각을 했을까요? 즉흥적으로 그 자리에서 생각을 했을까? 아니면 그 개성에서 이 1호 행사도 뭐 탈북자분들의 말을 들어보고 말했을 때 이 전략적 셈법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난 4차 핵실험 때도 뭐 조선노동당은 전략적 셈법이야. 전략 연구를 많이 한 거죠. 그다음에 어떤 메시지를 어떻게 이것을 자리매김하고 어떻게 이걸 부각시키는 걸 잘 알기 때문에 상당히 준비된 연출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거기에서 우리 또 문재인 대통령이 화답함으로써 그런 것이 극대화됐지만은 이 자유세계 미디어, 공산주의 세계 자유세계 미디어의 속성을 너무 잘 간파하고 있다. 예정대로 물 흐르되려면 잘 된 것 같지만 뉴스는 비행기가 잘 착륙했으면 뉴스가 안 됩니다. 이런 어떻든 예측하지 못한 그 새로운 요소가 뉴스를 증폭시키는 거거든요. 그걸 기화를 해가지고 다른 것들을 쭉 해나가는 와중에서 방명록서부터 쭉 나가는 일련의 과정, 도보다리까지 이 과정에서 시간은 하루였지만은 며칠간의 이상의 농축된 그런 회담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 뭐 회담 결과 발표를 통해서 나와야 되겠지만 그 이후에 나중에 환영 만찬회까지 이런 일련의 프로세스가 지난 1월부터 지금 이것이 평화 공세 수준이 아니고 이것은 무슨 고도의 작전 계획에 버금가는 그리고 스텝진들은 지금 안 나타나는데 말이죠. 도보다리 하는 동안에 그 물 밑에서 얼마나 많은 조율과 또 이것이 가져올 가장 관심 있게 지켜볼 워싱턴의 반응, 미국의 반응을 보여주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어떤 부분에서 가장 관심 있게 좀 보셨어요? 지금 오전 상황하고 지금 상황까지 쭉 보시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31분 동안 이렇게 두 분이 진실한 대화를 나누는 걸 가장 감명 있게 봤고요. 다만 한 가지 우리가 조금 이제 그 주의해야 될 부분이 사실은 그 옛날 미국의 라인홀드 니버라는 학자가 쓴 그 종교 윤리학자입니다만 그 사람이 쓴 책의 이름이 도덕적인 인간과 비도덕적인 사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Moral Man and Immoral Society라고 그러는데요. 개인은 전부 다 도덕적이라는 것이 인간은. 그런데 조직의 일원이 되면 안 도덕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국가의 지도자는 개인의 어떤 그 감정만으로 이렇게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김정은이라는 그 국무위원장이 북한을 좌지우지할 것 같지만 거기에는 거대한 조직이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김정은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머리에 뿔 난 거 아닌가 이렇게 상상을 했다가 진짜 우리의 옆에 있는 조금 이제 이 체중이 좀 있는 그런 젊은이를 생각을 해서 모든 이 가들 다 내려버리면 그건 조금 성급할 부분이 있다. 특히 이제 이 북한의 핵 문제 이거는 전 세계가 핵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만큼 감성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이다. 그래서 조금은 이제 이 감정적으로 충분히 그런 느낌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이제 조금 이성적으로 그러면 과연 앞으로 이 화기애애함, 이 평화, 이 관계의 좋음이 계속 될 수 있을지 아니면 중단될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 비핵화 문제는 물론 남북 정상 간의 어떤 큰 틀의 양보 내지 합의가 있어야 가능하겠지만 주변국의 어떤 협조, 또 그걸 또 실무적으로 추진하는 전문가들의 어떤 조언
많은 부분들이 압축, 축약 또 이게 확대, 생산돼 가지고 지금의 어떤 결과물을 낳기 위한 어떤 진통, 상고의 연속이었고 지금 이제 그 결과물을 최종적으로 기다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지켜보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제 그 김 위원장이 대결의 역사의 종지부를 지켜왔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물론 이런 내용이 이제 합의문에 담길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의미로 담길 수도 있겠죠. 이건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됩니까? 대결의 종지부를 지키기 이 1, 2차 정상회담과 3차 정상회담을 비교하는 많은 분석도 있고 전문가의 추론도 있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북한의 그 핵 능력이 고도화된 측면도 있지만은 이 한미 공조의 기본 틀 안에서 우리가 이러한 중국이나 북한이 남북 정상회담에 관심을 갖고 지원하는 이런 저변에는 우리가 굳건한 한미 공조가 있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이른바 협상의 달인이라고 할 정도의 예측 불가능성까지도 협상 기술로 이용하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오늘의 북한이 웃고 나오고 있지만 속으로는 절박한 심정일 겁니다. 왜? 유엔의 이름으로 중국이나 러시아까지 동참하는 경제 제재가 압박이 지금 몰려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오늘 이런 걸로 왔지 않느냐. 그러니까 마치 우리 특정 국가 그 지도자의 결단뿐만 아니고 국제사회 이름으로 그동안에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결코 보상으로 이룰 수 없다는 그런 명백한 교훈을 줬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보고 아까 유명한 사람들 인용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 우려되는 거는 1920, 40년대에 그 여론계를 풍미했던 월터 리프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머릿속의 그림, 이 머릿속의 그림을 완전히 일거에 바꿔주는 그 여론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식이나 퍼셉션 이런 것을 완전히 바꾸는 그러니까 자칫 일본 생각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의 오판을 걱정했는데 우리가 그동안 김정은 위원장을 오판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대단히 중요한 그 프레임이 형성되고 그런 어떤 장소와 이런 앞으로 계속 이런 것들이 지속될 텐데 트럼프 대통령과 맞상대하는 정도의 글로벌 지도자로 자리매기려고 하는 고도의 전략적 포석도 있다. 그걸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오늘 그런 느낌을 좀 받으셨습니까? 그렇게 받은 것으로 많은 사람이 생각할 수가 있다. 그러면 같은 영상을 전 세계가 같은 실시간에 이렇게 많은 노출 시간을 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선전선동술, 그러니까 답은 어떤 훈련이랄지 어떤 교육을 통해서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지도자 교육을 통해서, 아니면 본인의 어떤 자질, 능력 뭐 이런 것으로 통해서 나오는 겁니까? 개인적 성향과 기질도 있지만 이러한 것을 위해서 고도로 준비된 연출이지 이것은 다 상대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대의 어떤 제안을 전격적으로 수용하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앞으로 상황을 떠밀려서 코너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고 주도하면서 선제적으로 나가겠다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의 그런 행보나 스타일 이런 거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도보다리에서 두 정상이 30여 분간 대화를 나눴습니다. 환담을 했죠. 그리고 나서 다시 오전에 회담을 했던 평화의 집으로 옮겨서 지금 단독 회담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당초야 5시 40분경에 판문점에서 이 선언, 판문점 선언이죠. 일명 판문점 선언에 대한 서명식을 하기로 했는데 좀 더 늦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평화의 집 마당에서 공동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저희들이 현장 화면이 들어오는 대로 실시간으로 좀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과연 합의문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가 가장 중요하게 저희들이 보고 있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원장님, 아까 자꾸 비핵화 얘기를 하셨는데, 자, 이게 어차피 지금 정리하지 않으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비핵화에 대한 북한 측이 의미하는, 그러니까 북측이 주장하는 비핵화, 우리가 또 요구하는 비핵화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문구랄지 합의문의 어떤 조항이랄지 이런 것들에 세세하게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사실 이제 조금 비핵화로 들어오면 사실 현실로 들어오는 건데요. 사실 남북한 간, 정상 간에 이렇게 담소하고 서명하고 산책하고 이건 너무 좋은 거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비핵화 문제에 가면 이게 상당히 이제 상충점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사실 그 북한의 비핵화가 갖는 이중성을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그거는 한반도 비핵화로서 이제 북한뿐만 아니라 또는 어떻게 보면 북한 먼저
미국의 확장 억제, 그러니까 주한미군이 그 인계쳤을 주한미군, 미국의 확장 억제 또는 한미동맹까지도 없어야 되는 것을 의미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핵화 용어를 계속 북한이 생각하는 것과 우리가 생각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쓰는 것은 어쨌든 이러한 그 만남의 계기를 만들어서 둘의 이 의견 차이를 좁히겠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제가 아까 31분을 계속 얘기하는데요. 사실은 이제 그 합의 사항은 대부분 대서실무자들은 문안 작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죠? 저는 그 사이에 문재인 대통령이 상당한 설득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우리가 진정한 북핵 폐기 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 민족이 공멸할 것 같다. 예. 그러니까 그쪽도 어려움이 많겠지만 예. 또 우리는 가능한 한 여러 가지 이 북한이 요구하는 거를 지원하도록 중개 역할을 최소한 하겠지만 좀 더 양보를 해야 된다. 이거는 그 북한의 생존의 문제, 우리 민족의 생존이기 때문에 아마 그것이 아마 저는 앞으로의 이제 뭐 미북 회담이랄지 비핵화의 대상, 그다음에 폭 시기, 예. 이후의 검증 절차,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많은 산적한 이 단계의 그렇습니다. 절차가 남아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오늘 일시에 다 담길 수는 없을 것 없습니다.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는 저는 그냥 비핵화라는 용어로 예. 서로 간에 이제 견해 북한의 차이를 입에서 비핵화가 나오는 것으로 족하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하고 이제 뭐 완전한 비핵화 정도의 문장을 넣는데 이제 예. 만족을 하면서 계속 설득해서 우리가 말하는 북핵 폐력으로 나갈 것 같은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는요, 조금 전에 김정숙 여사가 판문점 평화의 집 저기 3층에서 이제 만찬이 열리는데요. 방금 전에 도착한 모습 보셨습니다. 북측에서 리설주 여사가 평화의 집에 역시 잠시 후에 도착을 할 것 같습니다. 두 퍼스트 레이디가 이제 환영 만찬에 공식적으로 참석을 하는 것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오늘 만찬 분위기도 두 분의 여사가 참석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을 거다 이런 예상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비핵화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합의문에 담길 비핵화의 조문 위원님 이야기도 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비핵화의 조문을 가지고 그 남북 양측이 아주 이 상징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추가 북미회담에 미치는 영향까지를 했는데 저는 그에 앞서서 통상 북한이 그 정상회담에 수용원이 많지 않은데 예. 9명이나 보내고 그 중에 이명수나 박영식 그 군수뇌부가 2명이 나오고 우리가 합참의장까지 가는 이런 건 무슨 얘기냐면 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자라는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비핵화만 달랑하면 다 성공이라는 것뿐만 아니고 예. 그런 거를 암시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만찬장에 퍼스트레이가 오는 것은 무엇을 암시하냐면 회담이 잘 됐다는 걸 암시하는 건 마찬가지로 이제 군 수뇌부가 갑자기 이렇게 등장하는 것은 앞으로 한반도의 평화 체제를 보장하기 위해서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다각적인 얘기가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비핵화 연장선상에서 비핵화가 명문화되는 그런 걸 예상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야 우리가 손님을 맞이한 손님에 대한 기본적인 예우라는 그런 측면에서 그런 걸 하답할 것 같고 예. 단지 그것이 추가적인 군사적 문제를 먼저 논의하는 군축 논의라 이런 걸로 나오는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한반도 안보 상황을 우리가 그동안에 신중하고 치밀하고 꼼꼼하게 유리 그릇 깨지듯 하는 그런 우려성을 가지고 봤듯이 예. 큰 흐름은 새로운 방향으로 잘 나가되 그것이 과거 경험에 빠질 필요는 없지만 과거 경험을 완전히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예. 그런 측면에서 그 말씀 중에 차근차근 군축 관련해서 그 이야기는 뭐 이번에 저기 전원회의에서는 언급은 없었습니다만, 그러니까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재래식 무기, 특히 단거리 무기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뭐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군축의? 그러니까 군축이라는 게 이제 지금 보도에도 나왔습니다. 비무장지대가 이렇게 무장화돼서 되겠느냐? 실질적인 비무장화를 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행보나 이렇게 봤을 때 군사분계선을 암시하는 군사분계선을 자꾸 디딤돌로 삼아서 하는 행보가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걸로 볼 때 합리적이고 근거 있는 추론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게 되고 예. 설사 그런 의제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것은 남북 군사 고위 당국자 회담이나 실무회담을 통해서 계속 풀어나가야 되는 숙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자, 오늘 있었던 판문점 선언 내용들 굉장히 역사적인 사건으로 기록될 만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었다고 저는 보는데 두 분 전문가와 함께 좀 더 자세하게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 의원님,
먼저 총평을 좀 듣고 싶습니다. 담은 내용들이 지금까지 남북 관계에 어떤 문제들이 점철되어 왔는지를 한눈에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담았는데, 글쎄요, 한번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저는 그 판문점 선언의 핵심 키워드로 세 단어가 나왔다. 평화나 통일은 많이 들었던 거고, 번영이라는 새로운 키워드가 등장을 해서 이것이 아마 전략적 경제 노선을 강조하는 경제에 집중하겠다는 그건 관계되는데 예. 큰 틀에서 전반적인 이번에 그 합의 내용과 입장 발표 보면은 이 공동 선언의 합의 내용에 대해서 초반기에는 기대치를 아주 낮추고 예. 비핵화 아마 단어만 들어가도 성공이다 이렇게 몸을 낮추고 실제적으로 마지막에 딱 깜짝하게 그 결과를 내놓는 거면 합의 내용에 구체적인 알맹이가 있는 그런 것들 평양 방문 날짜라든가 이런 것까지 하는 그래서 그런 걸 통해 가지고 효과를 증진시키는 기대치가 높았다가 결과가 낮게 나오는 그런 게 아니고 예. 큰 틀에서 아주 치밀하게 사전 조율되고 했던 것들이 나왔다. 그리고 이러한 메시지가 전반적으로 국제사회를 향한 메시지인 동시에 그 한민족 우리 같은 핏줄이나 혈육 이런 거를 강조가 되면서 예. 기존의 합의의 연장선상에서 우리 민족끼리라는 그런 코드도 같이 있다. 예. 그런 전반적으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몸을 낮추면서 비핵화 단어만 들어가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봤는데 완전한 비핵화라는 얘기도 나오고 그러나 그것이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을 통해서는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예. 큰 틀에서 초기 예상과는 달리 상당히 색다른 구체성 있는 내용까지를 발표함으로써 예. 효과 증진을 배가시키는 효과를 또 배가시키는 그런 고도다. 이것은 뭐냐 마지막 멘트가 기자 여러분 고맙습니다라는까지 예. 그만큼 이 언론의 반응을 중시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자, 김 의원님으로부터 아까 전에 있었던 판문점 선언에 대한 총평을 들었습니다. 자, 박 원장님 얘기를 듣지 않을 수 없는데요. 자, 어떻게 전반적으로 들으셨는지요? 저는 조금 우리 김 의원님께서는 긍정적인 측면을 말씀하셨으니까 부정적인 걸 한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어떤 점이 좀 미흡하다고 보시나요? 14선언을 보시면 예. 8개 항이 되어 있는데 굉장히 상세하게 대해서뿐만 아니라 지금 발표된 것 이상으로 남북 간 교류협력이 활발하게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는 김정은 위원장이 왔을 때도 11년 만에 왔다고 한 얘기가 또 이제 이전 합의를 계속 잘 이행하자는 게 14선이 워낙 잘 돼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핵심은 북한 핵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한반도 평화에. 지금 우리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합의문에는 완전한 비핵화라는 게 완전한 자가 3번이나 들어갑니다. 사실. 그만큼 굉장히 강조해서 말하는 데서 우리 김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북한의 이제 김정은 위원장은 한 번도 그런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비핵화라는 용어에는 분명히 이중성이 있습니다. 그게 사실 나중에 상당히 이제 이행하는 데 있어서 이 관건이 되고 쟁점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다음 제가 비핵화를 지금 쟁점을 해소해서 북핵 폐해로 바꾸라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지금 현재 나온 말만으로 우리가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 핵 문제에 대해서 속단하기는 조금 이르다. 앞으로 해야 될 일 또는 가야 할 길이 굉장히 깁니다. 또 한 가지 좀 하고 싶은 게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는 북한이 경제적인 그런 그 어려움 때문에 이 대회담에 나왔다고 말하지만 이제 일본의 사카이라는 정보 분석가가 한 말을 인용을 하면 북한은 자신감 때문에 나왔다는 겁니다. 조그만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가난한 게 상당히 좀 약점이긴 하지만 상당히 익숙해져 있는 상황이고 지금 사실 경제는 성장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경제 중심이라서 그렇지. 그렇다면 핵무기를 갖고 있는 나라가 핵무기를 갖고 있지 않는 나라에 자신감을 갖고 나오는 거 아니냐. 어떻게 우리가 자꾸 이제 북한을 우리가 이제 도와줘야 될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핵무기를 갖고 있는 나라가 우리를 어떻게 볼 것이냐 이런 차원에서 한번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고 앞으로 어떻게 이제 진짜 이 요즘 합의를 진짜 비핵화에 관한 합의를 북한이 이행하도록 할 것이냐 이게 좀 맞습니다. 그게 이제 가장 큰 과제겠죠. 예, 맞습니다. 일단 오늘 그 판문점 선언에는
경우에는 완전한 비핵화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이 명시가 된 거는 분명해 보입니다. 저기 이제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는 그 판문 선언 합의를 하고 그다음에 전쟁 없는 그런 뭐 번영하는 민족 얘기를 주로 했고요.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핵 없는 한반도 공동선언문 내용을 주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아니 저기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라고요. 좀 김정은 위원장은 어떻게 보면 그 합의문에 대한 어떤 좀 더 폭넓은 취지랄까요, 배경이랄까요. 앞으로 어떤 큰 취지 틀에서 이 문제를 논의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역할 분담을 한 것으로 보면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김정은 위원장 스스로 말하기를 예. 실현과 도전이라는 게 있어요. 도전을 이겨내야만이 영광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지금은 이른바 입구론이죠. 첫 출발이고 신호탄이고 시작이다. 그러나 완성된 시점에서 이 2018년 4월 17일 되돌아볼 때는 즐겁게 추억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그 상징적인 어법을 주로 사용했고 구체적인 수치라든가는 뭐 14선언밖에 구체적인 수치가 안 나왔고 예. 그런데 상당히 그 우리 민족끼리 이런 문제를 여러 가지 해결할 수 있는 게 있다라는 걸 말하면서 예. 역사 의식을 강조했어요. 위대한 역사라든가 물론 역풍도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런 측면에서 아까도 잠시 얘기가 됐습니다만은 이 번영의 문제 앞으로 어떻게 실천적 대책을 강구하는 거는 또 이제 추가적인 순회 회담이라고 그래서 뭐 정례화라는 것보다는 순회 정상회담을 통해서 풀어나가자. 그래서 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거기서 풀어낼 이른바 합의 보따리를 염두에 두고 그걸 통해 가지고 계속 이것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나간다. 그런 측면에서 때 한미 공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고 그리고 주변국이나 전 세계가 현재까지 나온 메시지에 대해서 환영하지 않을 그런 건 없다. 자, 김 의원님 중요한 거 한두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자, 올해 안에 정전선언과 평화협정 전환을 추진하겠다.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기를 올해 아니라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하리라고 보세요? 당초 예상은 그 사실상의 정전선언은 오늘 구체적으로 명료하게 할 거다라는 분석도 있었습니다만은 이것이 그 남북한의 문제뿐만 아니고 특히 그 미국의 휴전협정 당사국의 문제, 그다음에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것은 이것은 그 한반도 그 안보 국방 분야의 대전환입니다. 유엔사 문제도 걸려 있고 다양한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북미 정상회담 이전에 선언을 하거나 구체적 로드맵을 제시하기 어려운 거고 거기에서 중국에 대한 배려도 같이 포함이 돼 있다. 그러니까 3자 회담으로 결론 보겠다는 게 아니고 4자 회담으로 됐는데 사실은 중국은 당시에 의원군 형태로 했기 때문에 중국이 이거에 대한 협정 당사국의 인지에 대한 국제법적인 여러 가지 논란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한반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문제가 이렇게 공식적으로 핵심 아젠다 중에 하나로 돼 있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비핵화 부분은 어떤 방향을 제시하고 그다음에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을 나오면서 남북관계 개선이 오히려 많이 제시가 된 그러니까 역삼각형 구조가 됐다. 우리가 기대하는 거는 가장 무게중심이 비핵화에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북미 회담을 염두에 두어서인지 새로운 합의 포인트를 놔두면서 할 수 있는 것부터 또 기존에 합의된 것을 같이 나가는 그런 측면에서 있고 방금 리포트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번영이 결국 경제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것도 상당히 유념해야 될 포인트다 이렇게 봅니다. 그 내용 중에 서해 북방 한계선 일대 평화 수역으로 한다는 문제, 그 부분은 이번에 될 것인가 말 것인가 회의적으로 생각하는 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으로 평화지대로 만든다. 그 부분까지도 일단 이야기가 됐었고요. 확성기 방송을 이미 뭐 중단을 지난주에 시작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전단 살포 문제도 이제 중지하기로 했고 육해공이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남았는데 이 중에 좀 키워드가 이제 우발 충돌을 방지해야 되겠다. 그런 거는 그 염두에 둔 과거의 여러 가지 NLL 상에서의 문제를 얘기를 하면서 이런 것을 평화 수역으로 만들기 위한 그 정당한 논리로 자유로운 어로 활동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NLL 문제에 대해서 이게 상당히 민감하고 과거의 역사를 생생하게 살아있기 때문에 전혀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이 문제는 앞으로 남북한의 군사회담이나 장성급 회담이나 후속 회담을 통해서 구체적인 군사적 보장 조치가 있어야 된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그 5월 중에 장성급 군사회담을 개최하기로 했고요. 국방장관 회담 그리고 군사당국자 회담도 자주 개최하기로 이렇게 합의가 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정전 상태 종식 또 평화체제 수립은 역사적 과제다. 이렇게 해서 정말로 과제로 남긴 것 같고요. 저희들이 이제 몇 가지 좀 눈여겨볼 게 경연 문제, 아까 이제 14합의 이야기도 하셨지만 동해선, 경의선 철도 도로 연결 이 부분도 좀 다뤄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산의 아픔이죠. 이 8.15 이산 가족 상봉 성사, 특히 이제 8.15라는 특정 시점까지 이야기됐습니다만 이 부분은 이번에 인도주의 차원에서 담은 것 같습니다만 두 정상이 지난번에 오늘 있었던 오후에 도보 산책을 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 않습니까? 그 도보 산책 와중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추가로 합의문에 담겼을 가능성은 없지 있을까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뭐 이미 합의는 다 이제 해서 문구를 조정하고 있었으니까 거기에서 뭐 또다시 새로운 사항이 들어갈 건 없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우선 몇 가지가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선 뭐 전쟁이 없다, 일체 군사 행위를 뭐 안 한다, 그다음 평화협정을 맺는다. 사실은 이건 역사적으로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만 다 이제 총알 한 방으로 다 이제 그 무용지물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뭐 전쟁을 누가 한다고 얘기합니까, 그죠? 실제 평화협정과 이런 얘기는 많이 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뭐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나서 로카르노 조약이라고 해서 25년도에 독일과 프랑스는 서로 공격하지 않기로 하고 네덜란드, 벨기에 중립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는 그걸 공격을 했죠. 또 민헨 조약을 통해서 이제 히틀러가 일체 공격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평화협정을 맺는다고 평화가 오는 건 아니고 평화는 힘으로 지켜야 되는 것이고 그 평화 상태가 지속되도록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럼 과거처럼 그런 약속들이 무산되지 않도록 두 정상이 노력하기로 그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쭉 김정은 위원장이 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원장님 생각에 이런 노력들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적인 조치들, 그러니까 가시적인 조치들을 이제 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측이 아직도 불신이랄지 신뢰의 벽은 높다고, 불신의 벽은 높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다 제가 보는 거는 이번 그 남북 정상회담에서 메인 디쉬는 북한 비핵화입니다. 그것 때문에 했고. 근데 그 사실은 이제 북한 비핵화는 우리가 이제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끊듯이 완전히 일괄타결하자 또는 뭐 통 큰 결단 내릴 것이다. 그러나 사실은 완전한 비핵화 또는 이 핵 없는 한반도의 구현을 공동 목표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을 뿐입니다. 사실은 북한이 뭐 하겠다는 건 없었습니다. 저는 이번 합의를 통해서 한번 우리 국민들께서 한번 평가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자, 이 합의가 끝나고 나서 우리가 행동해야 될 건 뭔가? 뭐 예를 들어 확성기 방송 안 한다든지 전단도 살포 안 한다든지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그럼 북한이 행동해야 될 게 뭔가? 사실 조금은 이제 감정의 차원에서 냉정을 찾아서 이제 좀 한번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후에 많은 외교 일정들이 남아 있습니다. 찬찬히 살펴볼 부분도 분명히 있다는 이런 말씀으로 해석이 됩니다. 자, 두 분과 함께 역사적 순간을 함께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철우 국방연구원 연구위원,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과 함께 정상회담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